안녕하세요. 배당소년입니다. 오늘은 네버랜드 파이낸스 디파이 2.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버랜드 디파이 2.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훅 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2.0입니다. 디파이 2.0을 알기 이전에 일단 디파이 1세대, 그러니까 1.0의 단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지속성, 유동성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 디파이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은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유지가 어렵고, 유동성 적은 코인들은 고래들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래들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면은 매수를 좀 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해당 코인을 매도하면은 덤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커지니까 비영구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유저들이 점점 떠나겠죠. 1세대 디파이의 단점은 이런 것이 있는데, 2세대 그러니까 2.0 디파이 같은 경우는 게임 이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스테이크랑 스테이크 이쪽 최상위 결과가 나올 때가 3-3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 같은 경우는 높은 이유를 보고서나 진입을 하고, 기존 유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유를 보고 계속 홀딩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없기보다는 적죠. 매도자는 좀 적고 매수자는 꾸준하게 있어서 가격 방어가 된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도 한다. 이게 바로 게임 이론상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셀, 매도자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파이 2.0의 가장 큰 관건은 어떻게 수익률 방어를 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버랜드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 핵심 가치를 반영해서 네이티브 토큰의 본질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디파이 2.0의 가장 첫 번째 나온 프로젝트예요. 2021년 4월경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를 네버랜드는 그대로 잘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버랜드는 금고로 이전되는 자산의 논리적 계산 가치만큼 네이티브 토큰이 훅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훅 토큰의 내재 가치가 1K USDT 이상으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1K USDT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이거를 보시면은 금고 자산의 실질 가치로 훅 토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은 훅 토큰의 가격을 1K USDT 위로 지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홀딩이 되고 있으니까 가치가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훅 토큰의 내재 가치는 1K USDT이지만 실제 가격은 항상 1K USDT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없고 매도하려는 사람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K USDT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1K USDT를 지지하고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안 붙었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버랜드의 초기 목표라고 합니다. 네버랜드의 초기 목표는 훅 토큰의 가격 안정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동성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는 것이 네버랜드의 초기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훅 토큰의 가격 안정성을 제일 우선 과제로 놓는 게 아니라 일단 네버랜드를 키우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초기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버랜드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과 신규 발행, 민팅이죠.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스테이커는 훅 토큰을 스테이크해서 더 많은 훅 토큰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발행, 민터는 LP 토큰을 제공하고 지정된 기간 이후 훅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스테이킹을 통해서 훅 토큰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돈 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LP 토큰을 제공하고
훅 토큰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기. 이거는 비싼 토큰을 싼 값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디파이 수익, 돈 복사죠. 돈 복사하고 플러스로 토큰 시세 차익. 싸게 비싼 토큰을 구매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훅 토큰을 스테이킹 하면은 클락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위협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러그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파이에서 가장 두려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될 때 러그풀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도 까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으면서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돈 먹고서나 그냥 날라도 나중에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저도 메타마스크를 한번 해킹 당해보고 이더 스캔으로 계속 추적을 해도 제가 그 지갑에서 있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거는 비영구적 손실, 코인 가격 하락 이런 게 아니라 러그풀, 돈을 통째로 가지고 날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파구님의 텔레그램 통해서 알게 되어서 조금은 러그풀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를 하신 분이고 디파이 쪽에서 꽤 유명하신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블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이런 데서도 러그풀 잘 안 당하시는 분들, 투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봤을 때는 러그풀의 위험은 조금은 없는 것 같다. 확률이 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버랜드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팅 스테이킹이 있고 민팅, 스테이킹, 랩핑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유저가 한번 클릭으로 훅 토큰 민팅과 동시에 바로 스테이킹하여 일정 기간 후 클락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게임 이론에서 매도를 많이 하지 않고 신규 유저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홀딩이 되는 경우가 가장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자동으로 구매를 해서 스테이킹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버랜드에서는 클락 토큰 랩핑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과 NFT 플러스 게임 이렇게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훅 토큰의 지분 증명인 클락 토큰을 랩핑하여 예치해서 다른 토큰을 빌려서 담보 자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코인 담보 대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코인 가격의 하락이에요. 코인 가격이 하락되면은 강제 청산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공지를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NFT랑 게임 이거는 너무 흔해가지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DO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DO 같은 경우는 토큰 수량은 최대 1만 후크 토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의 가격은 지갑당 할당량은 최대 50 후크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시면은 이미 화이트리스트 응모는 시작이 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응모가 종료되는 시점은 1월 19일 저녁 8시라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대상자 발표는 1월 20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IDO 기간은 1월 21일 저녁 6시부터 1월 22일 저녁 10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IDO 기간은 1월 22일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후크 토큰을 수령하는 기간은 1월 22일 저녁 10시부터라고 합니다. 네버랜드 공식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버랜드 화이트리스트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화이트리스트는 총 200 지갑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버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90개 선별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품으로 90개 무작위로 지급을 한다고 하고 밈 콘테스트로 10개 주소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버랜드를
제일 많이 레퍼럴 하신 분들에 대해서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총 1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200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못 얻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죠. 화이트리스트가 안 되신 분들은 이쪽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큰 수량은 최대 32,000 후크 토큰이라고 하고 토큰 가격은 25달러 가치의 클레이라고 합니다. 지갑당 할당량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목표한 금액에 미달되면은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후크 토큰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그럴 때는 후크 토큰에 참여된 지분만큼 분배가 되고 그 이외에는 클레이로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집어넣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지분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많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화이트리스트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1월 22일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기간은 퍼블릭 IDO가 종료된 이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버랜드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참여를 해볼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디파이 2.0이 크로노스가 굉장히 잘 됐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모르고 놓쳐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한번 참여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버랜드 참여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